자, 주기함수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들을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함수가 이렇게 같은 물결, 같은 모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수학에선 이러한 주기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반복되는 주기가 2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2파이까지 딱 자르면 그게 하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디서 자르셔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x값에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이 요만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만한 값을 가지는 모든 값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세타값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세타의 함수값은 여기 딱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이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 세타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딱 가가지고 2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4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 또 결국 요까지 해서 여기 6파이 플러스 세타에도 똑같이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기에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이유는 자, 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0에서 올라가다가 여기 0에서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이 함수 값을 가지게 되는 이 x 값들이 뭐뭐 있는지를 살펴보면 세타에서 한번 2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한번 4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한번 6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한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학자들은요 이런 거 줄여서 쓰고 싶어 해요. 주기가 2파이인 함수. 그러면 제가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식으로 딱 쓰기 전에 지금 f 세타랑 또 뭐가 뜨면 f 2파이 플러스 세타랑 그 다음에 f 4파이 플러스 세타랑 f 6파이 플러스 세타랑 모두 같은 거 보이시죠? 모두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지금 세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요거만 잘라서 대표적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f 자 세타라는 건 특정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값뿐만 아니라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지금과 같은 규칙이 그대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주는 거예요. 요 세타와 세타를 x로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이 fx가 fx 플러스 2파이와 같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의 함수식이에요. 그러면 쌤, 요 뒤에도 있는데요. 요 뒤에도 있고요. 요 x 자리에다가 2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보세요. 2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주면 2파이 플러스 세타와 2파이를 더한 4파이 플러스 세타랑 같죠. 그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쌤, 이렇게 되면 f 세타하고 f 4파이 플러스 세타도 같은데 왜 x 플러스 2파이라고만 쓰죠? 여기 4파이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 6파이 들어가도 되고 하니까 여기 2n파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n은 정수?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파이일 때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기를 자를 때요. 요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거를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붙인 걸 하나라고 해도 관계가 없죠. 반복. 혹은 둘, 셋. 이게 하나다. 그러면 또 뒤에 또 세 개. 이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되는 토막을 꼭 이렇게만 잘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잘라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되니까 수학에서는 하나로 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반복되는 가장 작은 토막을 한 토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함수는 주기 x는 x 플러스 2파이와 같다. 이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인 함수이다라고 주지 않고요.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을 떠올리는 걸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주 보고 그냥 친해지면 돼요. 근데 이 그림만 알고 이 식을 자주 안 보면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아래 식을 봤을 때 위에 그림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 단원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그림과 이 식을 이제 붙여놓는 거야. 그냥 아 그게 그거구나. 그림이 식이고 식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fx는 fx 플러스 주기를 집어넣는 거. 주기가 지금 2파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쓰면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이구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2파이를 건너가면 똑같은 값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주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보려고 해요. 목표는 뭐냐? 이 함수를 식으로 써내는 거야. 그럼 먼저 한국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한국말로 그냥 그림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이는 특징을 스탑 시켜놓고 여러 가지로 말해보세요. 순서 틀려도 관계없고 막 말해도 됩니다. 자, 스탑. 됐습니다. 몇 개를 말하셔도 관계없어요. 첫 번째, 쌤, 계속 반복돼요. 이거 주기 함수예요. 맞았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주기가 얼마인 주기 함수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딱 자르면 되죠. 주기가 2인 주기 함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걸 식으로 써볼 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전제 조건을 깔 거냐면 이것은 2차 함수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익숙한 함수가 2차 함수니까.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인데 x절편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지금 0하고 2예요. 그러면 금방 쓰지. fx는 스탑 하고 써보세요. 됐습니다. x절편이 0하고 2면 x 곱하기 x-2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아니죠. 위로 볼록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프를 그냥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그냥 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게 이겁니까? 지금 이거 파란색 로켓 같은 이런 함수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란 반 자른 거 그게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함수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파란 색깔을 버리고 0에서부터 2까지의 함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싶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정의역의 범위를 요거는 좀 함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0에서 2까지만 살릴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여. 나머지 다 버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요걸 함수에서 배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정의역을 0에서부터 2만 가져가려고요. 자, 조금 더 딱딱하게 얘기해 볼게요.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이걸 옆에 괄호 쳐서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탑 해놓고 혼자 써보세요. 스탑. 됐습니다. 다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까지 한 거냐면요. 이 계란 이거 계란 껍데기 요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기가 2인 그런 그림이 계속 반복돼요. 이 긴 말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걸 했었거든요. 어떻게 쓰는 건지. fx는 뭐랑 똑같다? fx 플러스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주기예요, 주기. 근데 위에서 주기를 보니까 딱 얼마예요? 2네. 그래서 여기다 딱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몽땅 다 식으로 쓴 거예요.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써볼까요? 밑에다가 fx가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이고요.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주기는 2이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고 fx는 fx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 f1이 1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 1 나오거든요. f1이 1일 때 f 마이너스 3은 얼마인가? 요게 문제예요. 자, 스탑 해놓고 혼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여기다가 x값을 대입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풀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한 사람이 있으면 베스트야.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림하고 이 식하고 에이 그게 그거예요. 이 그림이 식이고 식이 그림이에요를 자꾸 연결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버스를 타면 안 돼.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꼭 두 개 다 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f1일 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값 1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여기도 똑같지? 여기도 어때요? 똑같이? 여기도 어때요? 똑같이? 여기도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f-3도 어떻게? 얼마다? 1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식에다가는 fx가 x 플러스 2랑 똑같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럼 뭐 f1이면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f3이랑 똑같고 f3은 f5랑 똑같고 이렇게만 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f 마이너스 5는 뭐랑 똑같고 2를 더한 f 마이너스 3이랑 똑같고 f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f 뭐랑 똑같고 마이너스 1이랑 똑같고 f 마이너스 1은 또 여기다가 2 더하면 뭐랑 똑같고 드디어 1이랑 똑같고 다 똑같네요. 근데 이 값이 얼마래요? 이 값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만 보고서 그냥 2 더하면 값이 다 똑같나 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은 저렇게 생겼지만 실제 의미는 어떻다?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주기만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인 건 값이 다 어떻다? 똑같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원 위의 점 표현법이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뜬금없이 사인 x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원이 나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요.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중심각인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 점에 대한 내가 좌표를 쓰고 싶다. x좌표, y좌표를. 그러면 원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a라고 하면 이 a를 가지고 이 점 좌표를 쓸 수 있어요. 결과부터 써보면은 코사인 세타, a 세타 아니죠. a죠. a. 자, 코사인 a, 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뜬금없는 얘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너무 당연합니다. 자,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직각삼각형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을 찍었을 때 그때의 요 x좌표 코사인 세타를 해보면 빗변분의 밑변이 바로 코사인 a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분의 밑변 한 게 코사인 a예요. 근데 빗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의 밑변을 만약에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분의 별이 뭐다? 코사인 a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을 코사인 a라고 쓴 겁니다. x좌표를. 됐죠? y좌표는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y좌표는 보세요. 빗변분의 높이가 바로 사인 a죠. 사인 a는 1분의 세모네요. 사인 a는 1분의 세모. 그래서 세모가 사인 a인 거예요. 사인 a. 됐죠? 그래서 이 점 자체를 이 각도만 알면 코사인 a, 사인 a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요 편각, 우리가 편각이라는 말을 그래서 정의를 한 거죠. 코사인 편각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점의 y좌표는 사인 편각이라고 쓸 수 있다. 사인 요 각도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인 a 값을 내가 그리려고 한다면 이 각도를 여기다 쓰고 각도만큼 딱 여기다 점 찍었을 때 그때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값의 사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원 위에 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때의 이 y좌표를 그대로 갖다가 딱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쫙쫙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원 위의 점 표현법의 내용입니다. 자, y는 사인 x 그래프를 알아볼 건데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뭐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미 그냥 주기가 이만큼이구나. 위로는 이만큼 올라가고 아래로는 이만큼 내려가네. 아, 그림은 오른쪽으로도 계속 그려지고 왼쪽으로도 계속 그려지겠네. 사인 함수를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네.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눈에 보이거든요, 쉽게. 근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쵸? 마치 영어로 영작을 하듯이 수학에 있는 문법에 맞춰서 한번 써보는 거죠. 왜? 수학자들은 계속 그런 문법을 쓰니까. 그쵸? 자, 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분석할 때요, 정의역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가 그려지는 그림이 존재하는 가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니? 그게 바로 정의역입니다. 근데 이 물결 같은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도 계속 그려지고 왼쪽으로도 계속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은 뭐다? 모든 실수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모든 실수. 당연히 x는 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치역 y는 자, 치역은 뭐냐? 그래프를 보고 치역을 따질 때는요. 그림이 존재하는 가로는 집어치워. 세로 구간.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이에만 그려지네? 라고 따지는 게 바로 치역입니다. 근데 내려가도 마이너스 1 밑으로 안 내려가요. 마이너스 1까지는 나와. 올라가도 1보다 위로는 안 올라가요. 1은 나와요. 아,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식으로 쓰는 그것에 불과한 거죠.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이세요?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점 대칭입니다. 점 대칭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점이 같은 방향, 같은 거리에 이렇게 찍히는 것을 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으로 이렇게 가면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칭점이
이 0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자, 다시 말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점이요.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여기에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같게. 네. 대칭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거도 대칭점이고 이거도 대칭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칭점이 뭐가 있냐면 0, 1파이, 2파이 이거기 때문에 n파이, 0 대칭이에요. 점대칭. 됐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요 선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에요. 좌우 선대칭.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선대칭이 생겨요. 그럼 선대칭은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거든요. 아, 2분의 홀수파이. 그런데 홀수는 어떻게 쓰면 돼요? 2n-1, 2n 플러스 1 아무렇게나 써도 되죠. 당연히 n은 정수. 그죠? 그래서 2분의 정수 파이. 근데 세로선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선이니까. 당연히 x는 얼마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x는 2분의 2n-1 파이. 당연히 이 두 개 다 n은 정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 sin x는 선대칭이면서 동시에 점대칭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주기성은 뭐 이미 알고 있죠. 주기가 2파이니까 이제 알죠. 스탑 하시고 주기 함수식 써보세요. 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fx는 뭐랑 똑같다? fx 플러스 2파이와 똑같다. 이것이 바로 주기가 2파이인 함수라는 뜻이니까요. 자, 사인 함수를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프는 가로 구간 어디에 존재하나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 그래프도요. 오른쪽으로도 계속, 왼쪽으로도 계속이니까 정의역 x는 모든 실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역은요. 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세로 구간이라고 했죠. 높이. 가장 높아봐야 1이고 가장 낮아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치역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성도 이제 눈에 한 번에 다 들어오죠. 이거 일단 y축 대칭이에요. 무슨 함수? 우함수. 그쵸? 우함수. 그 다음에 아까는 원점에서 점대칭이었죠. 그러면 그건 뭐? sin x는 기함수라고 표현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이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x는 n파이 대칭. 점대칭도 다 보이시죠? 이제 점대칭 2분의 n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아, 그래서 2분의 홀수파이, 0 대칭. 그래서 2분의 2n-1 파이, 0 대칭.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주기성은 똑같죠? 2파이. 0에서 여기 2파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식으로 쓸 수 있죠? fx는 fx 플러스 2파이다. 식이랑 그래프가 바로 이제 매칭이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 그런 거 얘기해 보는 건데요. 먼저 살펴볼 함수는 이겁니다. y는 sin x 그래프와 y는 앞에 2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는 y 값이 x에다 값을 딱 집어넣으면 sin 얼마에서 바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sin 얼마를 계산한 다음에 몇 배를 하라고 했어요? 2배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2배. 즉 y 값이 2배 커지는 거예요. 높이가 2배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y는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모든 점에서, 자, 2파이일 때 볼게요. 원래는 이만큼이었죠. 근데 이걸 몇 배? 똑같이 2배만큼 더 위로 올려준 거예요.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무줄이 여기서 이렇게 있었다면 이걸 2배로 당겨줘요. 원래 길이만큼 더 당겨줘. 모든 점에서 똑같아요. 이 길이만큼 똑같이 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요. 네? 어떤 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만큼 똑같이 이 길이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위로 아래로 쫙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n x는 어떻게 된다? 진동폭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구간에서 위로 2배, 위로 2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y는 코사인 x와 y는 코사인 2x예요.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는 거 말고 요 x 바로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x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대입해야 한 사이클이 끝나죠. 그런데 0 대입하고 파이만 대입해도 2파이가 딱 되면서 주기가 완성이 돼요. 아, 주기가 반으로 줄었다. 주기가 반으로 줄였다. 원래 코사인 x 함수가 회색입니다. 회색.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돼요? 0부터 여기 2파이까지거든요. 근데 이 주기를 같은 모양으로 반으로 딱 잘라요. 다시 회색만 보세요, 여러분들. 1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올라가고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2파이,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0에서 파이 사이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0에서 파이를 또 몇 등분, 하나, 둘, 셋, 4등분 해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앞에 숫자 2가 들어오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앞에 있는 이 세모 숫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게 새로운 주기구나. 다만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수로만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양수로만 써도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왜 그런지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새로운 삼각함수의 주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배우기에 앞서서 원 위의 점 표현법이라는 내용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조금 더 활용해서 탄젠트 값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탄젠트 값은요,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근데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밑변분의 높이, 다시 말해서 높이가 탄젠트 세타이고 싶어요. 그러려면 밑변이 얼마여야 돼요? 자,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 값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밑변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밑변이 1이어야 높이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변이 1. 얘도 세타 값이 이렇게 커져도 여전히 밑변을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타가 계속 90도로 가까워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밑변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밑변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타 값을 쭉, 세타 값 정해지면 쭉 밑변을 1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려서 이거랑 만나는 점까지 올려야지. 그래 놓고 이 점에 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1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높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면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보니까 보이시죠, 지금? 그래프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분의 파입니다. 2분의 파이 값은 탄젠트 값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프를 보면 아실 텐데요. 이 세타 값이 거의 90도가 되면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타가 거의 90도가 되면은 얘랑 거의 평행해져요, 이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간신히 만나겠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정의역을 보니까 뭐만 빼면 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2분의 홀수파이만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2n-1 파이 얘만 빼면 되죠. 그래서 x는 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왜? 사실 아무 말 없으면 모든 실수거든요. 근데 쟤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점근선이니까. 그 다음 대칭성 보이세요? 대칭성 보이시죠? 이게 y는 x 세제곱 함수하고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 그래서 x는 0을 기점으로 같은 거리 같은 방향 딱딱 이렇게 점 대칭이거든요. 그런데 대칭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있네. 대칭점이 x는 0도 있고요. x는 파이도 있고 x는 2파이, x는 마이너스 파이도 있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x는 지금 점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파이, 0 대칭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점근선인데요. 점근선 보이시죠?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세로선이죠. x는 2분의 2n-1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점근선이에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 치역은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가로 구간은 알겠는데 세로 구간은 어때요? 일로 계속 올라가고 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y 구간은 어떻게 y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기성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주기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식을 써야죠. fx는 fx 플러스 파이와 같다. 자, 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써 있는데요. 첫 번째 요 a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최대 최소값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그것을 a 배 해준 것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은 당연히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올라오고 내려갈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a배의 위력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얘는요. x 앞에 붙어있는 얘가 바로 뭐다. 이걸로 나눠주는 게 새로운 주기라고 했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인데 새로운 주기는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죠. 왜냐면 주기는 항상 양수로만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c하고 d는 뭐냐면요.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b로 묶어야 제대로 된 값이 나와요.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거든요. 여기 사인이 이렇게 있고. 그럼 얘가 뭐냐? x 대신에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저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요 d는요. 결국 y값 평행이동이죠? 세로축 평행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d만큼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사인 x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사인 x, 코사인 x는 완전 똑같아요. 탄젠트만 좀 보면 되는데 탄젠트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기만 달라지고요. 마찬가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y는 탄젠트 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y는 2 탄젠트 x다. 앞에 2가 곱해진다? 그러면 그걸 연두색으로 그려보면 조금 더 y축에 가깝게 이렇게 홀쭉하게 그려져요. 이거는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x제곱과 2x제곱의 차이, 그쵸? y축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1차 함수 똑같았어요. y는 1x와 y는 2x의 차이는 이렇게 y축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 x 앞에 나와 있는 이 b 있잖아요. 똑같이 원래 주기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주기다 이겁니다. 결국 주기가 점근선을 말해주는 거니까요. 점근선을 몇 개 그어주시고 그래프를 y는 x 세제곱 그래프처럼 비슷하게 지렁이처럼 슉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파트에서 항상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가 바로 음의 각 없애기예요. 하여간 2분의 뭐시기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값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일단 A4 용지를 대령하세요. 일단 지금 얼른 스탑 하고 나서 A4 용지 하나씩 딱 대기하세요. 그리고 쌤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을 건데요. 지금부터 요 삼각형을 계속 그릴 거예요. 요만큼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고요. 요 점 자체를 A, B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를 얘기를 할게요. 길이. 이게 지금 1사분면이기 때문에 X 좌표 자체가 길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B고요. 삼각함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빗변은 R이에요. 됐죠? 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야기할 때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 X좌표 분의 Y좌표인 건 아시죠?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삼각 B가 아닙니다. 삼각 B는 직각 삼각형 안에서 했던 얘기들이고요. 삼각함수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편각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계속 요 똑같은 모양의 세타를 계속 그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죠? 다 아시겠지만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각도로 써놓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존에 그려진 그림에서 똑같은 삼각형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요. 이걸 가지고 요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해당하는 삼각 함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 세타들만 얼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길이를 다 알고 있어요. 짧은 길이는 뭐다? B다. 긴 길이는 뭐다? A다. 빗변은 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요렇게 그렸을 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오른쪽으로 써보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R분의 Y좌표입니다. R분의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R분의 Y좌표. Y좌표는 이 길이가 A인데 0보다 위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R분의 A가 되겠죠. R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X좌표죠. X좌표가 요건데, 그쵸? X좌표가 요건데, 길이는 짧은 거니까 B인데, 오른쪽으로 B가 아니라 왼쪽으로 B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로 치면 이건 마이너스 B겠네요. 그럼 R분의 X좌표니까 R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X좌표 분의 Y좌표죠. 그래서 X좌표는 뭐다? 여기서 마이너스 B. Y좌표는 뭐다? 플러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네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세타 값만 알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다 구할 수 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세타 값을 가지고, 이걸 알고 싶다? 그럼 사인 세타 값을 알면 된다. 이걸 알고 싶다? 코사인 세타 값을 알면 된다. 이걸 알고 싶다? 탄젠트 세타 값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지금은 이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규칙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계산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보고서 그 규칙을 눈대중으로 보고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도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파이 플러스 세타네요.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뭐 그대로 써보죠. 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R분의 사인이니까 R분의 Y 좌표죠. 짧은 게 B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B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R분의 X 좌표죠. X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거 긴 거네요. A. 근데 이 길이는 A인데 왼쪽으로 A니까 마이너스 A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A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X좌표는 요거 마이너스 A, Y좌표는 뭐?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A분의 B.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도가 어떻게 돼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네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Y좌표죠. R분의 Y좌표? 이거네요. 요 길이가 A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A, R분의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마찬가지죠? R분의 X좌표야. 근데 X좌표는 요거네요. 요거. 짧은 길이는 B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B네. 그러니까 플러스 B 맞다. 그래서 R분의 B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죠.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는 어떻게? 요만큼이네요. 플러스 B. Y좌표는 마이너스 A. 그래서 B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써놓고 우리가 지금 구한 값들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요 원래의 그림을 가지고 보면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A라고 하는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R분의 B래요. R분의 B가 사인 세타야.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R분의 B. R분의 B가 뭐냐면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R분의 A예요. R분의 A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네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A분의 B거든요. 이거 A분의 B. 그럼 탄젠트 세타랑 똑같네 그냥. 네. 그러니까 원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매칭 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그냥 그림 그려보고 보이는 대로 구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값들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냥 매칭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외우라고 안 했어요. 쌤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R분의 A야? 그러면 좀 R분의 A가 지금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r분의 b. r분의 b가 뭐냐면 사인 세타거든요. 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a.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예요. a분의 b가. 근데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이네요. 탄젠트 세타 분의 1을요.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죠? 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까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얘랑 똑같은 걸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세타 똑같아요. 그래서 빗변은 r이고요. 긴 거는 a고요. 짧은 게 b예요. 길이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세타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냐면 요만큼이 세타니까. 그렇죠? 이만큼이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만큼이 세타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만큼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뭐 2파이를 못 알았어.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4개로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값들을 구해보세요. 길이를 가지고. 이거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오래 걸려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외우기만 해야 돼요. 외우기만 해도 사실은 만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그 값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삼각함수라는 내용 자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까놓고 내가 공식 몰라도 나는 이거 다 알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렇죠? 어느 단계에서 응용을 해도 내가 그걸 캐치해낼 수 있다는 그 역량, 그런 것들이 여기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외우고 넘어가는 것만 장점이 아니냐? 그것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에 가서는 보통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가 어려운 문제야. 잘 안 물어보는 걸 물어보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기초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너무 애들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면 오히려 내용이 길어지니까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거기서 문제를 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쌤들은 왜 다 풀어? 설명을 못 해준 거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뿐이지 쌤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 갖다 놓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까지 다 써보고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까지 모두 직접 손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요. 자, 이 다음번에는 마이너스 세타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사인 2n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n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탄젠트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야, 이건 어떻게 정리되지? 이 2n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n이 정수야, 정수. 음수도 되고 0도 돼. 그럼 2n 파이라는 건 그거 아니냐? n이 1이면 360도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n이 2면 두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n이 0이면 그냥 0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랑 이거 정리해 볼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야,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림으로. 잘 봐라. 단위원에서 자,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여기가 세타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똑같이 똑같은 각이 이렇게 지어질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여기가 R이고, 자, 얘랑 당연히 길이 똑같아. 합동이지. 그러면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를 비교해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아니야? 맞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어때? R의 길이는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길이니까 R은 똑같지. 그 다음에 Y좌표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 정확히 음수가 되지. 그래서 이 길이를 만약에 Y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Y야.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명쾌하게 알 수가 있어. 알겠니? 오케이? 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떨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 두 개를 다 표시해놨으니까 코사인 세타 한번 해볼까? 야, 요 앞에 2분의 n파이 2분의 n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달라진다고 했어. 그러면 2분의 파이는 2분의 1파이지. 그럼 홀수냐 짝수냐 n이? 2분의 n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n이 1이니까 홀수지. 홀수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 다 바뀌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야, 세타는 늘 그냥 온다. 됐어? 그리고서 뭐 따지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부호 따지라 그랬지. 그럼 자, 부호 따지는 방법 이거. 세타가 이 세타는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몇 사분면인지 판단하는데 전혀 쓰지 않아. 알겠어? 2분의 파이하고 요 플러스까지만이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면 조금 더 간다는 얘기다.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에서 플러스인 건 뭐밖에 없어? 사인밖에 없지. 근데 얘는 무슨 값이야? 사인값 맞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다시 한번. 부호를 따질 때는 얘 갖고 따지면 안 돼. 원래 거 갖고 따지는 거야. 2사분면에 있는 사인값 이거 갖고 따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거 해보자. 잘 봐. 자, 파이는 2분의 2파이지. 짝수네. 짝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사인. 자, 세타는 그냥 갖고 오는 거야. 사인 세타야. 자,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이냐? 파이 플러스만 따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3사분면이네. 3사분면에서 플러스인 건 누구야? 탄젠트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마이너스고 얘만 플러스란 얘기야. 미리 해놓은.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가 다 뭐야 이제? 이번엔 홀수지. 홀수면 어떻게 해? 전부 다 바뀌지? 그렇지? 그럼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이 몇 사분면이냐? 4사분면이지? 그럼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럼 일단 바뀌. 자, 그러면 4분면만 따져주면 되지. 몇 사분면이냐 요거? 3사분면이지. 3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